(8월 28일) 금요일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카트만두에 하루 만에 415명이 확진이 떴습니다. 숫자가 이제 너무 많이 느니까 놀랍지도 않습니다. 카트만두를 비롯해서 전국적으로는 927명인데 카트만두만 지금 415명이에요. 전국 확진자 대비 48%가 지금 수도 카트만두에서 뜨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TV 최일수입니다. 8월 28일 금요일이고요. 역시 저는 오늘도 여기 카트만두에서 여러분들한테 네팔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카트만두가 415명입니다. 세세하게 뜯어보면 카트만두 디스트릭트가 가장 많습니다. 350명, 박타푸르가 54명, 랄리푸르가 11명. 박타푸르가 더 많아졌네요, 랄리푸르보다. 카트만두가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어렵고 최고예요. 지금 전국 대비 48%. 근데 이게 더 갈 것 같다는 게 문제죠. 하여튼 더 갈 것 같고요. 네팔 통틀어서는 지금 927명 떠가지고 36,456명입니다. 36,456명인데 오늘이 28일이니까 29, 30, 31, 3일 남았거든요. 3일에 거의 4만 명 채우겠어요. 보건부가 예견한 대로 8월 달 되면은 4만 명 될 것이다 했는데 거의 맞네요. 네, 그렇게 되고요. 그 외에 카트만두에 좀 많이 감염이 지금 뜬 데가 루판더이가 72명, 순사리 디스트릭트가 41명, 모랑 디스트릭트가 47명이네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카트만두하고 루판더이하고 그리고 빌건지 쪽 퍼르샤 디스트릭트, 그렇게 세 개가 많이 지금 위중하다고 말씀드렸죠. 역시 확진 뜬 것도 루판더이가 72명 떴고, 그리고 카트만두 수도는 415명 떴습니다. 사망자 최대 나왔습니다. 최대 12명 나왔어요. 지난번에 11명 나와서 되게 많았다 그랬는데 12명 나왔습니다. 12명이 나오면서 195명이 됐습니다. 195명이 됐고요. 세세하게 뜯어보면요, 모랑 디스트릭트에서 56세 65세 여성, 박타푸르에서 64세 여성, 마칸푸르에서 71세 여성, 우다이푸르에서 52세 남성, 퍼르샤 빌건지에서 또 나왔어요. 퍼르샤에서 72세 남성, 시라하에서 45세 남성, 자파에서 83세 남성, 치투안에서 51세 남성, 포카라에서 52세 남성, 그리고 루판더이에서 60세 남성. 카트만두하고 퍼르샤하고 루판더이는 사망자가 빠지질 않아요. 항상 사망자가 지금 꼬박꼬박 나오고 있습니다. 빌건지 쪽하고 이 카트만두 쪽에 ICU 환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자가 계속 많이 늘고 있습니다. 네, 완치자 169명 나왔습니다. 169명이 나와서 지금 현재 2242명입니다. 완치자는. 그래서 회복률 55.5%로 또 떨어졌습니다. 회복률이 점점 기록을 세우면서 떨어져요. 지금 서남아시아에서 제일 적습니다. 활성 환자 746명 늘었습니다. 746명 늘어서 16,000명을 돌파했네요. 16,019명입니다. 그러나 이 16,000명 안에는요, 40% 정도는 가정격리 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카트만두에서 가정격리 중인 것을 막으려고 6,000 병상을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쉽지 않아요. 일반 사립병원들이 코비드 병원으로 지정되길 꺼려 합니다. 왜냐하면은 코비드에 대응한 병원 체계가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아무튼 활성 환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검역소 인원은 빠졌습니다. 549명이 빠졌네요. 549명이 빠져서 8,939명. 네, 9,000명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PCR 테스트는 10,000건 이상 했습니다. 1229건. 그렇게 해서 지금 네팔 통틀어서 658,110건 기록 중입니다.
네, 아무튼 요렇게 가는데 카트만두가 문제네요. 카트만두가 지금 구급차하고 그 생수를 실어 나르는 차 빼놓고는 다 지금 막았다고는 하는데 이미 좀 늦은 것 같아요. 이미 늦어서 커뮤니티 쪽에 계속 감염이 되는 것 같고 줄어들질 않고 있습니다. 지금 400명을 돌파했으니 또 오늘 이 29일이 되면 어떨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좀 요 8월달을 잘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카트만두는 상황이 되게 안 좋습니다. 다른 나라는 점점 줄어들고 잡히고 있는데 네팔하고 인디아는 아직 정점을 못 찍었어요. 인디아도 아직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인도, 네팔도 아직 국경이 10군데 정도 열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요. 인도에서 계속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인도 국경 그 참 애매하네요. 막아야 되는데 뭔가가 뭐 국제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못 막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브리핑 이렇게 해드리고요. 네팔 전체 현황과 단신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카트만두를 비롯한 한 40몇 군데 지금 디스트릭트들은 지금 럭다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트만두 같은 경우는 9월 2일 자정까지 지금 럭다운이 들어가 있고요. 만약에 이 상황이 계속되고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으면은 럭다운을 연장할 것 같습니다. 최소한 또 한 달 정도 연장할 것 같고요. 끝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 기관들은 8월 31일까지 셧다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를 보고 있지 않아요. 원래 지금쯤이면은 원래는 전기세가 나오거든요. 전기세를 이제 어플리케이션으로 확인해서 전자지갑으로 해서 전기세를 내고 그랬는데 요번에 계속 확인했는데 전기세를 안 찍어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전기는 오긴 오는데 업무는 안 보나 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뭐 수도나 뭐 전기나 이런 건 오고 있으니까 집에 쌀하고 김치만 있으면 뭐 몇 달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요. 9월 1일부터 국제선 열린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계속 지금 말씀드렸던 것은 입국에 관련된 걸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입국이 이제 될 수 있는 게 네팔 사람들하고 네팔 국민들하고 외국 공관원, 국제기관, 직원이라든지 가족들 이렇게만 된다 그랬죠. 근데 이제 나가는 거는 됩니다. 나가는 게 이제 외국인이나 네팔 사람이나 외국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지금 한국을 가신다 그러면은 일단은 열려있는 쿠알라룸푸르나 만약에 이제 그쪽도 안 열려있으면은 못 날아가겠죠. 다른 나라도 지금 아직도 럭다운을 풀지 않고 들어가서 3일 동안 격리 이런 기관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나라가 있으니까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국으로 그렇게 경유편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면은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는 대부분 이제 쿠알라룸푸르 통해서 거기서 쿠알라룸푸르에서는 지금 한국 가는 비행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계속 지금 확인 중입니다. 확인 중이고 사람들이. 그리고 대한항공은 지금 9월 29일까지 운항 계획이 없고요. 대한항공은 아마도 10월 11월까지도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 단신입니다. 어제도 제가 경찰 인력 22명 감염 소식 전해드렸는데 그렇게 지금 치안을 담당하는 그런 세큐리티 인력들이 총 여지껏 1633명이 확진이 떴다고 합니다. 네팔 군하고 네팔 경찰하고 무장경찰국하고 교통경찰국하고 다 합친 게 1633명이에요. 되게 많죠. 이들이 최일선에서 주민들 단속하고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이러는 것 같고요. 이 1633명 중에서 861명이 회복을 했다고 합니다. 역시 이것도 회복률이 지금 50% 살짝 넘는 것 같아요. 많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지금 네팔이 회복률이 낮은 게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은 어차피 회복률이 낮은 상태에서 확진은 계속 늘어나고 그러면은 답이 안 나오거든요.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단신입니다. 네팔 보건인구부는 코비드-19을 치료할 병원을 3곳을 더 지정하였습니다.
퍼르샤 빌건지에 있는 내셔널 메디컬 컬리지 티칭 하스피털을 지정했고요. 그리고 카트만두의 칸티푸르 병원과 자나 미뜨리 병원을 코비드 병원으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더 많은 병원을 지정하고 싶은데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사립병원들이 반대를 해갖고 못하고 있어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지금 병상이 없어서 집에서 그냥 자체 격리를 시키고 있는데 그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병상을 만들려면은 지금 현재 대충 집에서 격리하는 게 6,00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네팔 정부에서 지금 6,000병상을 만들어도 늦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지금 오늘도 며칠이에요. 오늘도 몇 명 늘어났어요. 활성 사례가 740명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6,000명 해봤자 6,000병상 해봤자 열흘분이에요. 열흘분. 근데 이미 만약에 지금 현재 6,000병상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집에 있는 사람들 수용하면 끝나거든요. 그러면 또 다시 6,000병상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답이 안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요. 이건 좀 희한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지난 일요일에 그 장관 협의체 내에 코비드-19을 대응하고 있는 대응 태스크포스 팀이 있습니다. 여기 사무국에서 회의를 했는데 그때 그 중에서 한 명이 확진이 떴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그래서 육군 참모총장, 비서, 그리고 포커럴 국방부 장관, 랄 바하두르 타파 내무부 장관, 버누 타파 다칼 보건부 장관, 이 사람들이 격리 들어갔습니다. 국가 말하자면 질병통제 본부에서 회의를 했는데 거기 참석자 중에 한 명이 확진이 떴습니다. 그래서 지금 육군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 내무부 장관, 보건부 장관이 지금 집에 격리됐어요. 일단 코로나 테스트는 했겠죠. 네, 결과가 나와보면 알겠지만은 회의라는 게 지금은 다 사이 한 1m씩 간격을 두고 회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나 그러진 않겠지만 또 혹시나 모르니까 일단은 다 지금 격리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방부 장관이 사실은 매일 제가 소식 전해드리는 CCMC라고 고위급 코로나 통제 회의예요. 거기 의장이거든요. 근데 그 의장이 지금 격리 조치됐습니다. 보건부 장관도요. 네, 아무튼 지금 네팔은 끝이 안 보이는 긴 길을 가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코로나 소식하고 네팔 단신 이렇게 전해드리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소식은 포카라 소식입니다. 너무 지금 카트만두 소식만 전하니까 우울해져. 좋은 소식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약간 좀 시원한 포카라 쪽 소식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포카라 쪽에서는 토요일부터 포카라가 속해 있는 카스키 디스트리트에서 토요일부터 차량을 운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토요일부터 카스키에서는 차량 2부제 시스템이 구현됩니다. 카스키 지역 관리사무소는 개인 차량과 택시 운영을 금요일 정오부터 9월 8일 정오까지 허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개인 차량과 택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홀수 짝수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이 홀수 짝수 시스템은 네팔 달력 마지막 글자로 따릅니다. 그러나 버스 및 마이크로버스는 운영할 수 없습니다. 이 기간 동안 호텔과 레스토랑은 오후 7시까지 테이크아웃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포카라를 비롯한 카스키는 지난 8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봉쇄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문을 못 여는 곳이 많습니다. 교육기관, 훈련센터, 영화관, 파티팰리스, 놀이공원, 경기장, 풋살 경기장, 스포츠 경기장, 체육관, 피트니스 센터, 스파, 수영장, 임용실은 열 수가 없습니다. 현재 문을 연 곳은 정부기관, 은행, 금융기관, 건설산업부문은 보건안전표준을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포카라가 토요일부터 차량이 다니는 거예요.
일반 차량이 이제 짝수 홀수 전에 그 카트만두도 그렇게 다녔었잖아요. 그렇게 다시 다니는데 이제 개인 차량이라든가 그 택시만 허용을 한 겁니다. 그 대중교통은 허용을 안 한 거예요. 버스하고 마이크로버스 두 종류가 있거든요. 버스는 대형 버스, 뭐 대형은 아닌데 그래도 뭐 네팔 기준에서 보면 대형 버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버스는 봉고차예요. 봉고차 혹은 봉고차보다 작은 그런 조그만 차들이 시내 곳곳을 누비면서 사람들을 실어 나르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대중교통은 허용을 안 하는 겁니다. 택시만 허용을 하고. 아무래도 뭐 감염의 위험 때문에 대중교통은 좀 막고 있는 것 같고요. 아무튼 뭐 포카라는 카트만두보다 상황이 좋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포카라에서 좀 일주일 정도 쉬고 오고 싶은데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지금 이동이 막혀서 비행기도 안 뜨고요. 포카라 있으신 분들은 좀 한숨을 좀 돌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페와딸이나 베그나스딸 나가서 좀 바람 좀 쐬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가 아니군요. 자, 잠시만요. 세 번째 소식에 들어가 있는 소식입니다. 네, 세 번째 소식도 그 포카라 소식인데요. 포카라 소식 중에서 뭐 그렇게 좋은 소식일 수도 있고 뭐 희망적인 소식일 수도 있습니다. 제목은 혈액 위기는 수술 투석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것도 역시 그 혈액 뭐죠? 헌혈 프로그램 얘기입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인 봉쇄령에 따라 급성 혈액 부족은 포카라의 환자, 특히 치료를 위해 포카라에 도착한 간다키 지방의 여러 지역 환자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포카라 지역 수혈센터 얼준 가왈리 소장은 만성질환 환자들이 혈액 부족으로 인해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AB 플러스형 A 플러스 그룹의 헌혈자를 찾기가 어렵다고 알렸습니다. 신장병 환자는 혈액 부족으로 정기적인 투석을 받을 수 없고 뱀에 물린 환자는 1인당 20단위의 혈액이 필요한데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가왈리 씨는 전염병으로 인해 사람들이 헌혈을 두려워하고 헌혈 프로그램이 적어지면서 혈액 위기가 심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가왈리 씨는 모두에게 헌혈을 촉구했습니다. 포카라 라이온스 클럽은 혈액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월요일부터 레이크사이드에서 일주일 동안 헌혈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이 클럽은 4일 동안 72파우치의 혈액을 수집했다고 합니다. 특히 희소성이 있는 혈액을 모으기 위해 이후에도 필요에 따라 포카라의 여러 곳에서 긴급 헌혈 프로그램을 열 것이라고 합니다. 포카라 라이온스 클럽의 발 크리슈나 샤르마 씨는 혈액 부족 사태는 포카라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봉쇄령으로 인해 국가 전체를 강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회 단체들에게도 헌혈 프로그램을 조직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네, 라이온스 클럽이 그 네팔에도 곳곳에 있습니다. 이 카트만두를 비롯해서 큰 도시는 라이온스 클럽들이 다 있고요. 전에 그 2015년 지진 때도 라이온스 클럽이 그 지진 복구 활동 많이 했어요. 구호 활동 많이 했고요. 그때 한국에 있는 라이온스 클럽 그 분들이 모금을 해서 갖고 와서 여기 현지에 있는 라이온스 클럽과 조인을 해서 구호 활동 많이 펼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비드 19으로 전국적으로 봉쇄가 되어 있는 이 시국에도 라이온스 클럽이나 이런 사회단체들은 지속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게 이런 헌혈 활동이 좀 필요하고요. 그 카트만두는 좀 덜한데 극서부 지역이나 1프로빈스, 2프로빈스는요, 사람들이 밖에 나오지 못한데 나가서 그 살 수 있는 돈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1프로빈스, 2프로빈스, 그리고 6프로빈스 이런 데는요, 한국식 푸드뱅크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먹을 것을 기부를 받아가지고요, 기관에서 쌀 4kg, 달 1kg, 기름 1파우치, 비누 2장 이런 식으로 집집마다 나눠주는 프로그램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일명 지금 푸드뱅크라고
한국하고는 약간 스타일이 다르긴 한데 관에서 주도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 관에서 주도하는 그 푸드뱅크 프로그램에 여러 사회단체들이 막 지금 조인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음식들을 나눠주는 거를 관에서 못 하더라고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그 나눠주는 거를 보통 시민단체, NGO들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 대부분이 이제 로컬 NGO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병원 쪽이나 이런 쪽에서는 지금 급한 게 혈액이지만은 일반 사람들, 일반 국민들한테 필요한 것은 밥입니다. 밥. 쌀이에요. 쌀이 없어요. 쌀이 없어서 지금 구호의 손길을 기다리는 데가 많아가지고 지금 1프라빈스, 2프라빈스, 6프라빈스 이런데 계속 푸드뱅크 시스템 돌리고 있습니다. 전에는 없었다가 요번에 이 코비드 19 사태로 급격하게 만들어졌어요. 사회단체들 위주로 해서 만들어지고 처음에는 뭐 20가구, 급한 가구 뭐 50가구 이러다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루에 뭐 150가구 이런 식으로 지금 늘리고 있어요. 그래서 마을마다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쌀이 없어서 굶어 죽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뭐 락다운 때문에 경제활동은 못 하니까 당연히 이제 뭐 돈은 없을 것이고 돈이 없으면 쌀 살 돈도 없을 것이고 그러면 이제 이런 구호 프로그램, 구제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한국도 지금 뭐 2.5 그 사회적 그 뭐 어떤 뭐 그걸 발령했다고 하는데 한국도 좀 빨리 잡혔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날씨는 겁나 좋습니다. 겁나 좋은데 너무 조용해요. 지금 카트만두가 너무 조용하고 다들 그 믿겨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저녁만 되면은 뉴스에만 그 귀를 기울이고 오늘은 또 400명 놀라지도 않아요. 놀라지도 않고 그냥 이제 담담해지는 것 같고 아무튼 저는 매일매일 그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카트만두 소식, 코로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좀 좋은 소식 들렸으면 좋겠는데요. 당분간은 계속 이런 우울한 소식만 좀 전해드릴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 방송 보시고 나서 우울해하지 마시고요. 맛있는 것도 해서 드시고 좀 운동도 좀 하시고 건강 잘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도 새로운 소식을 찾아서 여러분들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자TV의 최일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